네, 스포츠의 짜릿한 승부부터 영화 속 감동적 한 장면까지 문화의 모든 것을 코스모스처럼 넓고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자, 믿고 듣는 두 분의 조합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정현호 KBS 스포츠국 PD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은 구면이세요? 초면? 저는 이름은 제가 네. 많이 들었는데 그래요? 만나기는 이제 오늘 처음 만나는 뵙습니다. 거예요. 예. 저는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네. 만나게 됐습니다. 네. 네. 똑같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두 분을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그럴듯한 이제 이름의 코너로 모셨는데 네.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저는 원래 시사 프로 많이 나가는 편인데 네. 제가 좀 사실 좀 부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스포츠 관련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스포츠 문화 아주 좋습니다. 예. 그 얘기를 좀 정현호 할 수 있을 것 PD는, 같아요. 예, 스포츠 PD인데 이제 문화까지 아우러서. 네. 네. 아무래도 저를 이제 좀 시사 교양 쪽에다가 넣기에는 조금 식견이 부족하다 보니 좀 이렇게 마일드하게 예, 좀 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코너 제목이 코스모스인데 네. 코스모스보다 좀 더 오래 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박주인 변호사, 네. 정현호 스포츠 PD와 함께하는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기대해 네. 주시고요. 오늘 첫 소식 이제 올해 스포츠계 핫 이슈 중에 하나였던 이적 시장 짚어볼 텐데요. 네. 축구에서는 몸값이 누가 가장 셌습니까? 이번 우리 시즌 선수들. 이 겨울 이적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영국의 클럽인 이제 리버풀에서 이적 시즌 랭킹 1, 2위가 나왔습니다. 이적료 랭킹 1위가 이제 레버쿠젠에서 이 리버풀로 이적한 플로리안 비르츠가 이적료가 약 2천억 원을 차지를 했고요. 2위인 위고 에키티케 역시 이제 리버풀로 이적을 했는데 약 1,500억 원 네. 정도를 차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팬들 입장에서는 뭐 이 선수들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마 손흥민 선수의 이적. 제일 좀 그쵸. 기억에 많이 남고 궁금했을 이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이적료 같은 경우는 이제 BBC 스포츠에 따르면은 약 2천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370억 원, 뭐 그새 좀 환율이 좀 올라서 380억 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요. 당연히 LAFC의 클럽 레코드일 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 사커 미국 프로축구 전체로 따졌을 때도 역대 최고 금액의 이적료 레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참고로 이 계약 기간이 2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1차 옵션으로 1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2차 옵션으로 6개월 더 연장 옵션이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LAFC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뭐랄까 좀 이 클럽의 분위기 그리고 이제 리그를 전반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데려온 히든카드 더 나아가서는 좀 신의 한 수 같은 영입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LA로 이적 후에 또 손흥민 선수가 아주 열심히 뛰고 잘합니다. 있고 잘하고 네. 있잖아요. 약간 유럽 리그하고 미국 리그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네. 옛날 같으면 안 가거든요. 아.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결정을 한 거는 뭐 저는 돈보다는 브랜드화 되는 것 같아요. 리그를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손흥민이 토트넘에서는 좀 뛰는 출전 수가 좀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네. 여기 가면 강력하게 뛸 수도 있을 거고 저는 엄청난 선택을 한 것이다. 리그도 마찬가지고 미국 리그도 마찬가지고 네.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동포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또 응원에 힘입어서 더 잘하는 거 사실은 그 중계권료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FA 이적료 같은 거 보면.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다 합쳐서 정말 좋은 가격에 손흥민 선수를 모셔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박주희 변호사가 이제 이런 스포츠 쪽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저 KBO의 공인 에이전트죠. 맞습니다. 네. 한 야구에도 또 7, 일반 8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제가 에이전트 2018년, 19년 그때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에이전트라는 게 뭐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연봉 협상이 주된 업무고요. 네. 연봉 협상 말고도 그 스포츠 선수 특히 저는 이제 KBO 야구 선수인데 프로야구 선수가 그 운동하는 거 빼고 나머지 부분들 뭐 법률적인 부분들을 좀 챙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야구 얘기해 볼까요? KBO에서 이제 FA 계약 규모 중에서 올해 가장 몸값이 높았던 선수는 누굽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적이 굉장히 많았던 해기도 했는데요. 네. 이 중에서는 이제 KT에서 한화로 이적한 강백호 선수의 몸값이 가장 높게 좀 책정이 됐습니다. 부산 얘기도 있었는데 네. 한화로 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화 이글스가 아무래도 이번 시즌에 이제 2위를 했기 때문에 내년 시즌에 조금 더
좀 높게 이제 책정을 해서 우승을 노려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적극적으로 영입을 했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예, 네. 4년 총액 100억 원의 100억 이죠. 금액이었고 계약금이 50억 원 그리고 총 연봉이 30억 원, 옵션이 20억 원이 걸려 있는 금액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아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산도 올해 굉장히 좀 많은 투자를 이제 거행을 했거든요. 네. 두산으로 이적을 한 박찬호 선수가 또 차지를 했습니다. 강백호 선수와 계약 금액은 50억 원으로 동의를 했는데 총 연봉이 28억 원, 옵션이 2억 원이 걸려 있어서 총액 4년에 80억 원의 금액이 됐고요. 네. 이외로 또 이제 다른 FA 선수들을 보자면은 삼성의 강민호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와 재계약을 하면서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네 번째 FA를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강민호 선수 만날 때마다 하더라고요. 이 판의 돈을 네가 다 가져가는 것 같다. 200억 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221억 네. 그 정도 받대죠. 이러다가 네 이제 번 해가지고. 심지어 강민호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소위 말해서 금강불괴. 네. 워낙 내구성이 좋은 선수라서 지금의 기량을 만약 유지한다면 5번째 가능해요. 가능하죠. 네. 그래서 40 한 5, 6세밖에 안 되니까. 이번 계약이 이제 2년에 20억이었기 때문에 네. 2년 후에 다시 2년 후에 시장에 되고. 나올 수도 예.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이게 사실 뭐 감이 잘 안 오는 액수기 때문에 네. 과연 그럼 이런 그 고액 연봉의 선수들이 네. 그만큼의 몸값을 하고 있냐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차만별입니다. 아, 못하는 천차만별이다? 선수들도 많고요. 네. 더 이상 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좀 전에 부동산 얘기했지만 약간 어떤 유행을 타기도 하고요. 네. 갑자기 포수가 필요할 땐 포수 몸값이 올라가고요. 맞아요. 갑자기 내야수, 유격수가 필요할 때 유격수 몸값이 올라갑니다. 네. 그때 내가 그 위치에 있으면 그 돈을 받아가는데요. 네. 성적이 이제 정점에 올랐다가 하락되는 선수들도 간혹 있거든요. 네. 그러면 구단은 어쩌면 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그거는 돈을 지불하는 쪽이 더 잘 알고 있어. 선수들의 컨디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대기실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선수들이 좀 돈복은 정해져 있는 것 같다. 혹은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 저는 이상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최근에 FA 그 동향을 좀 보시면은 이 선수가 그냥 야구를 잘해주기만 바라는 것 이상의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박찬호, 강백호의 예시를 좀 들어보면은 박찬호 같은 경우는 최근 3, 4년간 수비는 여전히 견실하고 거의 리그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타격까지 많이 상승세로 올라오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또 팀의 우승도 견인하고 골든글러브 수상까지 했었고요. 네. 거기다 더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구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선수가 최근에 그 잔부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FA의 이 먹튀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구단의 기대를 반영한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박찬호 선수가 한 1년 전에 단연 계약할 때는 40억, 50억대 정도 아 그랬었죠. 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 기아 구단이 잡았으면 사실은 돈을 아낀 택이 될 건데 네. 지금은 한 30억 최소한 떼어버리는 경우니까 맞습니다. 본인이 잘한 것도 있겠지만 네. 시장 상황 이런 것도 좀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 상황이 맞는 게 지금 시장 상황도 유격수가 너무 품기예요. 내후년에 없어요. 나오는 선수들이 없어요. 대부분 이제 장기 계약으로 팀에서 그렇죠. 미리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이 최근에 이제 그 내야수들의 성장세가 좀 더디다라고 이제 판단한 측면도 있을 거고요. 이어서 이제 강백호 선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최근 3, 4년보다는 데뷔 이후 3, 4년이 더 좋았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약간 저점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이글스 입장에서는 이 강백호 선수가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렇죠. 능력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잠재력을 봤다. 그렇죠. 초반에 보여줬던 폭발력이 워낙 이게 메이저리그 간다는 얘기 들어오고 한 3, 4년은 진짜 말도 못하게 잘했거든요. 그렇죠. 신인왕 받고 뭐. 근데 사실 최근에 부상도 많았고요. 네.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포지션이 맞습니다. 적당하지 네네. 않습니다. 지명 타자, 외야수, 포수까지 일루수 뭐 다 보는데 이게 하나가 탁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이글스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 준 거는 그 선수의 잠재력을 봤다는 거겠죠. 그렇죠. 당장 이제 내년에 그래서 강백호 선수를 100억을 주고 데려왔는데 우익수로 고정할 것이냐 혹은 일루수로 고정할 것이냐. 근데 뭐 외야수에는 뭐 문현빈 다 있어요. 이번에 데려온 페라자 선수 예. 외국인 선수도 있고 일루수엔 또 최은성 선수도 있고 노시환 선수도 일루수가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장난 아닙니다. 예, 이 지명타자 자리도 분배를 해야 돼서 네. 저는 내년에 강백호 선수의 성공 열쇠는 이 수비 문제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멘탈리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강백호 선수의 성공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두 분의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신나게 우리 떠들면서 얘기했는데 신났어요. 진짜. 여기서부터가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저 기존에 이게 없던 조합이에요. 그렇죠. 아나운서와 스포츠 PD와 변호사가 모여서 문화를 이야기한다. 네. 무슨 어디 클럽 같기도 하고. 자, 이번에는 문화면 좀 짚어볼게요. 네. 뉴진스의 완전체 복귀.
무산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 나온 이 속보였죠. 아도어에서는 이제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한이의 복귀 그리고 이 멤버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굉장히 좀 수위 높은 발표를 하기도 했었죠. 전속계약에 저촉되는 행동을 했으며 이에 대해서 어도어 측에서 시정을 요구했지만 정해진 기한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라는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도어 측에서 좀 강경하게 나온 부분이 또 하나가 이 복귀 지연에 대해서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 그리고 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변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좀 굉장히 강경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다니엘 전 멤버인 다니엘이 계약 유효 소송을 걸지 않는 이상은 이 5인 완전체로서의 뉴진스 복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팬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그렇게 또 인기를 끌던 뉴진스 5명이 다 같이 모여서 활동을 재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팬 입장인 저도 아하. 4명의 뉴진스가 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팬이세요? 팬입니다. 노래 뭐 기억나는 노래는 얘가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못해서 그래서 아쉽긴 한데 앞으로 이제 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 씨가 아마 큰 소송에 또 휘말릴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액의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도 있고 민희진 씨하고 지금 하이브 간에는 소송이 좀 많이 걸려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법적으로 지금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민희진 씨하고 그 하이브 그 소송하고도 전 다니엘 씨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지금 계약 해지 소송을 지금 걸었는데 예. 만약에 계약 해지가 안 되면 네. 콜옵션 같은 걸 행사해가지고 거액을 하이브가 민희진 씨한테 물어줘야 됩니다. 근데 계약 해지가 되면 그런 의무는 없어지고요. 네. 그 소송이 지금 가장 중요한 소송으로 보이고 그 돈이 아주 거액으로 보이는데 그거랑 지금 다니엘 씨도 저는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소송에서 그 민희진 씨뿐만 아니라 다니엘 씨한테도 책임을 물어줘야죠. 왜냐하면 다니엘 씨 뭐 부모님인가요? 지금 말했던 뭐 아버님인가 뭐 하여튼 네. 문제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을 건다 그러면 거액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아쉬운 소식입니다. 이번엔 영화 소식인데 요즘 그 아바타 새로 나온 그렇죠. 게 또 흥행의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7일에 개봉을 했는데요. 아바타 불과 재라는 이제 네 명으로 이제 나왔는데 누적 관람객이 벌써 4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전히 이 아바타 하면 떠오르는 특유의 영상미 그리고 이 연출력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인다라는 평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전편과 이번 작품을 하나의 좀 극으로 구성했다라고 이제 공식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자연스러운 전개에 대해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또 지금 아쉽다는 의견이 나오는 비평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가장 좀 팬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부분은 서사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런데 영상미에 비해서는 서사라든가 개연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좀 주된 요인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편과 전편을 영상적인 연출만 바꿔서 다시 한번 재생하는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특히나 이 대규모 전투 장면, 영상미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1편, 2편에서 이미 보여줬다 보니까 똑같은 부분을 다시 한번 보는 느낌. 내가 그런데 이거 재방송을 다시 보자고 10,000원 넘는 금액을 영화관에 투자하면서 온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번에 아바타의 흥행 자체가 좀 뭐랄까요. 이 영화관이 앞으로 이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좀 개선해야 될 점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정은호 PD는 개인적으로 어떤 장르 영화 좋아합니까? 저는 사실은 아바타 같은 장르의 영화보다는 로맨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사람을 외면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니 외모도 약간 로맨스 영화 좋아하게 아 생겼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흥행에 제가 이제 소위 말 박스 오피스라 그러죠. 1위부터 10위까지의 이제 영화 이번 시즌에 이제 봤더니 올해 예, 2020. 로맨스 영화가 한 편도 없습니다. 아. 이게 근데 최근 이 소위 말하는 영화계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예전처럼 좀 잔잔하고 로맨스라든가 스토리텔링 드라마적인 서사를 가져가는 영화들은 이제 좀 자리를 못 잡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은
OTT가 워낙 성장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런 장르의 영화들은 이미 OTT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받고 더 장기적인 호흡에서 제작이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자본 자체가 이제는 영화계가 아니라 OTT 시장으로 먼저 몰리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영화들이 흥행을 했어요? 올해? 그렇다 보니까 이제 1, 2부터 보시면은 애니메이션 혹은 굉장히 좀 장르물들이 많았는데 주토피아 2가 현재까지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장판 귀멸의 칼날입니다. 이게 예전 이것도 같으면 일본 굉장히 좀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아이코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어서 좀비 딸 그리고 F1 더 무비가 4위를 차지를 했고요. 네. 불과 제가 지금 현재 5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체인소맨, 미션 임파서블 그리고 이제 8위로는 우리나라 영화 야당이 차지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영화들이 액션물이라든가 그러네요. 혹은 좀 그 장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화계가 조금 더 방향성에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랑 같은 거 저는 그렇게 보다가 지금 보니까 제가 봤던 영화가 잘 없네요. 아하. 지금 어, 순위 그래? 안에. 박지훈 변호사는 뭐 어떤 영화 저는 이제 자꾸 이제 그 극장보다는 네. OTT나 이런 걸 자꾸 보는 걸로 바뀐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저는 일반적으로 추리, 극장 뭐 갈 스릴러 시간이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네, 그 네. 스릴러를 굳이 크게 보기보다는 작게 보는 게 더 좋다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스릴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제가 이제 이 영화 중에서 F1 더 무비 이런 게 인상 깊은 게 과거에 이제 있었던 탑건의 흥행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영화관이란 아이맥스 영화관, 큰 영화관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어떤 그 그렇죠. 이점. 그래서 최근에 영화계가 뭘 하냐면은 KBO 리그를 상영해 버립니다.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거대한 화면에 볼 수 있는 압도감 이런 장르적인 소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영화계가 앞으로는 좀 제작에 있어서도 장르적인 좀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고민 좀 해봐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런 것 진짜로.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넷플릭스 그 예능 흑백요리사 2 잠깐만 얘기할까요? 요즘 네. 인기가 대단하죠. 맞습니다. 이게 참 이게 요리사들이 예능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게 그 저도 이제 PD의 입장에서 보다 보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비방송인들을 이제 모시다 보면은 이 사람이 과연 카메라 앞에서 말을 잘할까?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아마 네. 같은 고민을 하실 텐데 일반인들 상대로 이 영상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또 의외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아마도 재밌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그 열광합니다. 만남 프로들. 목소리 조금만 아, 작게.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저만 해도 저도 너무 뭐 재밌어서 그러신 거죠. 저도 네. 일반인인데 저도 이게 재밌거든요. 맞습니다. 일반인이 나오는 게 조금만 마이크 뒤로 가세요. 일반인 나오는 게 너무 색다르고 그러니까요. 일반인들 만남 또 일반인들의 요리. 흑백요리사 봤어요? 그러면? 예. 아직 저는 2는 못 봤는데. 이게 보면은 제가 그래서 느낀 게 이제는 셰프들이 오히려 이제 막 연예대상에서 시상을 하고 수상을 하고 한단 말이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누가 나오냐면 운동선수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네. 이게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방송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중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말과 똑같은 행동을 해도 운동선수나 셰프들이 하면은 빵 재밌어요. 터지는 좀 재밌어요. 의외성이 이제 오는데 그렇다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은 방송인들이 이제는 좀 더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더 많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저도 한 10년 전에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별로 없었었거든요. 변호사는 더더욱 없었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많아졌어요. 뭐 진짜 많아졌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그렇고 맞아요. 또 스포츠 선수들도 많고. 어쨌건 경기가 무너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저 살롱드 문화코스모스 네. 처음 시작했으니까 올해는 다 지났고 네. 1년 열심히 해서 내년 연말에는 우리 정현호 PD, 박지훈 변호사가 뭐 상 하나 받는 제 방법으로. 인생의 철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 PD가 이제 카메라 앞에서 하면 그건 방송 사고다. 이미 지금 얘기했기 유튜브로 다 때문에. 중계가 되고 카메라에 노출되고 보이는 있는데. 라디오였습니까? 네, 보이는 라디오였습니다. 전 하나 목표. 네. 네. 내년 이날 이 자리에 쭉 갈 수만 있다면 아하. 성공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프로 같은 게 컨텐츠가 1년 이게 우리가 지금 프로 잡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잡았는데 1년 갈 수 있다면 그건 성공한 콘텐츠다. 코스모스가 아니라 코스모스, 말이죠. 예. 네. 내년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은 바로 1년 내일 뒤에 모레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이 오늘 시간. 두 분 또 얘기 재밌었고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현호 PD, 박지훈 변호사